나는 갑자기 나에게 가져온 정보를 이해할 수 없었다. 이날 나는 치아와 두 가족은 어느 식당의 개인실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편안한 분위기에서 행사를 마무리하려는 시도일 뿐이었다. 갑자기 개인실로 큰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린다. 직원 수가 제한된 서점이라면 불만이겠죠. 그런데 문을 열어라 들어온 사람은 정식 직원이 아닌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이었다. 그 뒤에는 남녀 2명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이상한 여자는 나야. 이것이 그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둑고양이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완고한 남자와 만남을 갖는다. 글쎄, 이 호랑이.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을지도 모른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내 남자친구는 부모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그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며 결혼식, 출산 등을 하며 인생 최고의 나날을 새롭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아무래도 하락할 것 같아요. 결혼이 인생의 묘지라는 말을 하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하겠다는 결심을 표현합니다. 옆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는 묘지에 들어갈 수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다 여자는 그를 비난합니다. 그는 뭔가 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알기도 전에 나는 제 이름은 한타 나오코입니다. 인쇄소에 근무하는 20대 초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그는 못생긴 회사원이다. 최근 몇 년간 내가 겪은 문제는 남자들과 운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또 얼마 전에 방금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데이트하고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나뿐이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다라는 남자와 결혼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을 만나자고 했는데 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야, 우리 부모님 결국 당신이 착각한 것 같아요. 데이트 같은 걸 계속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녀가 움직이게 두지 마세요. 당신은 단지 섹스 친구입니다. 우선 제가 정말 목표로 삼고 있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절망감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사람과 이런 식으로 관계가 끝났습니다. 저는 학생 때부터 이 일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재미를 위해 또는 부정행위를 위해 아니면 서로 바람을 피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멋진 남자가 내 앞에 나타났다. 주말이었고 나는 사촌 요코와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했다. 나를 섹스 친구처럼 대하는 그 나쁜 남자에 대해 불평할까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안녕하세요. 요코는 가게에 온 적이 없습니다. 대신 아까 매장에 와 있던 스마트폰에는 미안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 야근을 해야 해요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길이라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비슷한 일을 해냈습니다. 요코는 나보다 1살 어리고 사촌이지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자매 같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이런 갑작스런 취소에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뱉어내고 시퍼모까지 올라온 입을 삼켜야만 했고 불완전 연소되는 느낌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에 있는 거야. 나는 집으로 향하기 전에 몇 잔의 음료를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좀 보내고 집에 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같은 가게가 거기 있던 한 남자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글쎄요.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한잔 하실래요? 내 친구들은 올 수 없어요. 번호입니다. 평소라면 괜찮은 발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날은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래서 난 괜찮아. 그것이 내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실수였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잘 다루는 편이다. 그 때문에 나는 술을 빨리 마셨다. 어느새 탈 수는 있었지만 돌릴 수는 없었고 일어나서 걷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는 이사회에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머리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즉시 생각했다. 그랬다. 내가 그랬다고. 머리가 계속 어지러웠고 자기 혐오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쉽게 술에 취해 집에 데려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남자도 그녀에게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깨달았습니다. 집에 있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옷은 어제 입었던 그대로였습니다.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술집에서 만난 남자와 단둘이 집에 왔는데 특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는 그렇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안심이 되었지만
침대 옆 사이드 테이블에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와 있었다. 이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메모를 보는 순간 나는 즉시 부끄러움을 느꼈다. 나는 청소용품과 쓰레기 봉투를 찾기 위해 창고와 화장실을 수색했습니다. 레이아웃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최악입니다. 자기 집 복도에서 토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토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고 그녀는 극도로 우울해집니다. 그날 처음 만난 남자 집에 보낸 후 복도에 흩어진 흙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기억의 연속이 있었다. 청소에 사용된 쓰레기는 3중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합니다. 박스에 넣어두었으니 찢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그가 말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나는 처음 만난 남자가 나에게 이런 짓을 하게 하느니 차라리 그 사람의 손에 안겨있는 편이 낫다. 아직 송어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나는 그 남자에게 어떻게든 사과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그런데 어제 아무래도 제가 너무 무능해서 연락처는커녕 이름도 묻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메모에는 남자의 개인정보로 추정되는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내 기억 속에 희미하게만 남아있는 그 남자의 얼굴을 찾을 방법은 없다야. 이건 평생의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고 알면서도 게으르게 될 거라고 확신해요. 더 이상 마시고 싶지 않아요. 그만둬야 하나.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다음날 나는 생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변으로 갔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는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생각했습니다. 직장에서도 휴일에도 잠시라도 정신을 잃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황스러워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기억나지 않으려고 일에 몰두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 영향으로 인해 또한 업무 중에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나는 직장에서 이 어두운 역사를 기억할 수밖에 없다. 어느 날 일어났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인 출판사와 미팅 일정이 잡혀 있는데 상대방의 방문을 기다리며 이야기를 나누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속 시간 몇 분 전에 사업 파트너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거의 겁이 날 뻔했습니다. 사무실에 찾아온 사람 중 한 명이 나를 풀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거래처와의 협상은 순조롭게 마무리됐다. 솔직히 내 속상함은 보통 일이 아니었다. 일에 관해 이야기하면 헤이세이 시대를 불러올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풀어준 남자의 이름은 다이스켈. 얼마 전 출판사에서 많이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이 공모가 다이스켈을 소개하는 역할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신고를 하게 되는데 그 직전에 나는 과감히 다이스켈에게 말을 걸었다. 저번에 나를 풀어준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나는 소심하게 듣는다. 그 남자는 나를 기억하며 웃으며 말했다. 꽤 취한 것 같더군요. 글쎄, 내 기억은 분명히 사라졌습니다. 헬멧. 비꼬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저 즐거웠던 밤이었는데 잊혀져서 슬펐어요. 내 실수를 보고도 이 남자는 즐거웠던 밤이었다고 할 것인가. 토트그는 또한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코 피욱. 어느 쪽이든 사과하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하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계속 이러면 저도 속상해서 어떻게든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원래는 직조물을 직접 가져와야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들리네요. 다이스케 씨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이 상했다는 듯 그는 갑자기 몇 가지 제안을 했다. 저는 최근에 이 도시로 이사왔기 때문에 아직 좋은 레스토랑을 모릅니다. 없습니다. 그럼 당신이 추천하는 레스토랑으로 나를 대접해보는 게 어때요? 정말 좋은 제안이네요. 어느 쪽도 멋있다고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그는 좋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이스케와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가기로 했어요. 입니다. 이제 결론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다이스케와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 빨리 전개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 식사하러 갔다가 바로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에요. 차회 마치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스케가 너무 우울해서 집에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사람 걱정을 해도 다행스럽게도 집에 자주 방문하는 일을 없앨 수 없어 집에 방문하는 빈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나
데이수키에게 연락하면 분명히 답장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감히 최근 다이스케를 방문했다. 나는 그에게 왜 오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로 뜻밖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질병 진단을 받아 현재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와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무 말도 없이 더 이상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어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불안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이스케의 어머니는 아프셔서 수술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뭔가가 필요해요. 왜 더 일찍 나에게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술을 잘 못하지만 다른 모든 것은 비교적 견고합니다. 즉, 나는 약간의 저축을 했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에게 입원비를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다. 물론 다이스케는 거절한다. 그러나 나는 다이스케가 미는 것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녁 먹으러 나가서 결혼식을 줘서 고맙다고 했을 때와 똑같다. 실제로 몇 번이나 질문을 한 후 다이스케는 내 말을 이해하고 감사하며 내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나는 다이스케가 어머니의 수술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다. 으로 이 다이스케의 어머니를 처음 본 이후로 다이스케와 나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은 마침내 다이스케에게 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평범한 여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이 말을 할 때마다 그저 내 감정일 뿐이라고, 내 의도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그저 손길에 불과하다는 말을 듣는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말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나에겐 다이스케와 미래가 있다 생각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 단계는 다이스케를 부모님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이스케는 내 말을 듣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다. 지금은 몇 시야? 그것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자 다이스케는 나를 바라보며 뭔가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다. 그럼 너무 바쁘니까 우리 엄마도 만나주세요. 한 달 후 다이스케와 그의 어머니가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나는 고급 레스토랑의 개인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날 다이스케가 나에게 어머니를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꿈을 꾸고 있었던 걸까?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몇 번이나 물어봐도 다이스케는 항상 그녀를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이제 나도 마침내 그는 남자로서의 불운에서 해방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지정된 장소로 안내를 받았는데 다이스케와 그의 어머니를 닮은 누군가가 보였다. 자신을 보여주세요. 긴장된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하지만 다이스케의 어머니는 한편으로는 당신에게 미소를 보여줄 것입니다. 땅의 인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타이밍이 맞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렇게 나온 코스 요리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다이스케의 어머니가 나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고 나는 잠시 생각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지만 곧 수술비 때문이라는 걸 깨닫고 괜찮다고 말했다. 잘 지내길 바라 유나는 대답한다. 그러다가 다이스케의 어머니가 다이스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가요? 다이스케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는 여성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다. 그리고 다이스케의 어머니는 그 목소리는 마치 악마가 행진하는 듯한 비명을 지르고 있었는데 아까의 느림과는 전혀 달랐다. 다이스케는 자신의 중요한 날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당신 같은 쓸모없는 아내와 이혼했어야 했습니다. 로다른 사람들이 간섭하도록 놔두지 마세요. 그것은 매우 강력했습니다. 나는 내 이름을 밝히지만 자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는 여자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반대한다. 내가 왔어 하. 저는 이혼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내가 언제 이혼했다고 했나요? 당신이 간섭하지 않으면 나와 다이스케는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이스케는 다이스케입니다. 그냥 재미라면 괜찮지만 바람피운 상대와 두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모리나노의 요아네의 말을 들은 다이스케의 어머니는 다이스케를 바라보며 아직 이혼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속삭임 다이스케는 이 말을 듣고 이제 거의 이혼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나는 당신과 당신의 어머니가 거의 매일 서로 논쟁하는 방식에 지쳤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뿐이다. 당신은 항상 어머니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유일한 선택은 이혼입니다. 아니, 엄마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연령대의 노파는 결혼할 사람이다. 나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셋이서 열띤 논쟁을 벌였습니다. 내 남자는 어디까지 땅에 떨어져야 할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긴장하면서도 밝은 미래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이 이렇게 변해버렸네요. 내 안의 슬픔은 서서히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난 너랑 이혼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할 거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세요. 목소리를 높였어요. 개인실임에도 내 목소리가 매장 전체에 울려 퍼질지 모르지만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머물 수 없다. 나를 혼자 두지 말고 계속 진행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나는 그것을 다이스케에게 소리쳤고 다이스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나는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다. 즉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다이스케는 이혼여로 안에 슈루의 문제를 다루어야 했다. 정말 기분이 좋아요. 동시에 나이가 들수록 아내를 더 이상 여자로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괴로움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기 싫더라고요. 아파트 근처 술집에서 아내보다 어린 술 취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내가 약한 상태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녀를 안아주겠다고 생각한 것 같았지만 그는 그녀를 속이고 술에 취해 있었다. 손을 사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그냥 풀어주면 끝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직장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고맙다고 했더니 운명을 느꼈나 봐요. 불륜을 계속한 결과 다이스케의 어머니도 불륜을 알게 됐다. 아내가 싫어하고 실제로 꿈에서 격려해준 것 같아서 오늘 나와 부모님 앞에 나타났다. 나는 할 수 있었다. 그 사이 불륜에 휘말린 다이스케의 아내는 부모님과 함께 기차에 올랐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의 위치에 도달한 방법입니다. 벌써 최악이다. 작성자를 숨겨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내가 나오코를 사랑하는 건 사실이니까 우리 관계를 계속 이어가자. 토모미와 나는 곧 이혼할 예정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다이스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다이스케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예전의 남자입니다. 다이스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남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는 물론 부모님은 다이스케를 용서할 수 없었고 나를 집에 보내주실 때 내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나는 차를 몰고 부모님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나는 다이스케의 아내를 여러 차례 만나 그를 처벌할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이유가 무엇이든 당신이 데이트하는 사람은 분명 나입니다. 이노니카 데이수키와 그의 아내는 이혼했으며 데이수키는 높은 의사 비용을 청구받은 것 같습니다. 꽤 격렬하게 대피했지만 내가 다이스케가 이혼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이해해 주었고 그래서 그에게 의사 비용 등을 청구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수술대 위에 있는 다이스케의 어머니에게 준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관계는 잘 돌아가고 있었어. 특히 석유사를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을 요청하더라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조건이나 거래가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나의 선의였습니다. 일단 다이스케에게 돈을 지불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사기도 아니고 그 이후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접근을 받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내가 일에 열중하면 당신은 그런 나를 걱정한다. 요코는 나만 초대해 주었고 나는 그런 나날을 계속 보냈다. 그리고 5년이 지나 어느 날 평소와 다름없이 요코의 초대를 받고 익숙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소게요코를 만났을 때 나는 그녀의 외모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뭔가 긴장한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시작하니 평소와 똑같았다. 최근에 푹 빠진 작품이나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하지만 그것조차 좀 밋밋해서 술자리가 끝나고 정신을 차렸을 때 요코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사실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렇군요. 오랫동안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요코가 결혼한다고요. 나와 달리 나는 요코가 쓰레기와 데이트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코코의 집안은 꽤 부자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소위 상류층과 교류가 많았고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그리고 적어도 당신은 나보다 남자에 대한 안목이 더 좋을지도 모르지.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헤어진 이유이기도 해.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 등으로 인해 오해가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환경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우리는 결혼 이야기까지 하게 됐어요.
인간성뿐만 아니라 삶의 측면에서도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는데 그 사람 사진이 없더군요. 요코가 물었다. 요코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나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내 옆에 있습니다. 이름은 요코의 말을 듣다가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이 남자를 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5년 전에 나를 속인 남자이기 때문이다. 네, 그 사람 이름은 다이스케예요. 나는 요코와 헤어지고 집에 갔다. 요코는 다이스케가 사실 내 전 남자친구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것을 말할 수 없었다. 사진을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저를 속인 남자는 저뿐이었습니다. 화기와하지만 다이스케가 나중에 살았다면 분명 나를 속였겠지만 우리는 시작했다. 사귄 지 5년이 넘었지만 히카리는 아직도 여자에 대한 나쁜 취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만진 여자 분명히 그녀는 소위 지하세계에 사는 누군가의 여자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돈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내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연락처가 강제로 금전적 지원을 거부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갚지 못하면 곤란해지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자비하고 내 가족이나 직업,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나도 조사 중이야. 그렇게 말하면 불필요한 것 하나도 버리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온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일이야. 그때 난 생각했어. 한 가지에 푹 빠져 모든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나도 그래야죠. 그런 마음으로 히카루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대기하의 전화가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돈은 내가 직접 관리해야 해요. 안녕소녀와 구멍이 뚫린 도구인 것 같아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기다리라고 사과하라는. 히카루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렸지만 나는 전화를 걸지 않았다. 나는 히카루의 전화번호를 꺼두고 전화를 거부하도록 설정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 나는 어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고 귀를 기울인다. 그러다가 남자 목소리가 들려서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딸을 만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일러스트레이터이시군요. 그림을 그리면 그렇게 부를 수 있겠네요.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지금까지 보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이 운동을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한 채 결혼은 끝이었는데 요코는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정말 행복해요. 당신은 말을 정말 잘해요. 그 후에도 요코의 아버지는 계속해서 그 남자에게 다양한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요코를 돌볼게.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나는 앞에 있는 문을 옆으로 옮기고 어둠 속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사실 저는 요코네 가족과 다이스케의 만남을 벽장 속에 숨어서 엿듣고 있었습니다. 기타요코와 다이스케의 할아버지는 내가 옷장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이모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코 남자친구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옷장에 숨고 싶었는데 요코는 바로 응했다. 그 사람이 날 위해 그랬어요. 그녀는 항상 장난꾸러기 이모였습니다. 삼촌은 딸의 중요한 날에 무엇을 했나요? 그 사람은 나를 돌보고 있다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하지만 삼촌이 나에게 사과하려고 다이스케를 쳐다보았을 때 그는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다. 나를 바라보는 다이스케의 표정은 놀라움보다는 두려움과 짜증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몸나는 요코 옆에 앉아 가로등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이스케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세요. 거짓말쟁이 씨. 하지만 다이스케는 속상한 표정을 짓고 구체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는 뭔가 말하고 싶지만 혼란스러워서 빠진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코는 마비된 듯 입을 열었다. 나오코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므로 그녀는 단지 재미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봉투 안의 내용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세요. 그 말에 나는 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네. 다이스케의 조사보고서는 갱신 사무실에서 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다이스케는 전처와 헤어진 이후로 그 사람이 에어헤드인가요?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다이스케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입니다. 빈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이죠. 문득 요코의 말이 떠올랐다.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야. 나는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인다. 나 죽어도 괜찮지 않아? 나는 지금 이 시점에서 누더기를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이스케의 어머니는 내가 다이스케와의 만남이 끔찍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지 궁금해요. 그것조차 받아들이려는 깊은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나 자신에게 묻는다. 그것도 이상해. 무슨 일이야? 내 머릿속에는 그런 불안감이 맴돌고 있었다. 쾅.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개인실의 문이 열린다. 가게 점원이라면 불평하겠지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점원이 아니라 이상한 여자야. 그 뒤에는 두 남자와 여자가 서 있고 낯선 여자가 우리를 마주하고 있다. 빌었습니다. 이 도둑고양이야. 내 남편을 돌려줘. 유부남과 우리 두 가족의 만남을 마쳤습니다.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다이스케와 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까지 몇 분 전까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도 결혼한 남자, 근친 결혼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여자와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 솔직히 이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졌는데 궁금한 점은 문제는 재정적이다. 사실 다이스케는 전처에게 막대한 빚을 지고 있다. 아니면 돈이 많이 드는 경마에서 우승하세요. 이미 다 갚았으니 돈 문제에서 빨리 빠져나왔어야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질문해 보겠습니다. 경마에서 아쉽게 이겼기 때문에 주러 갔습니다. 그는 큰 돈을 딴 후 도박에 중독되었습니다. 합의 시간이 날 때마다 도박의 모습에 빠져든다. 가끔 요코와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자칭 일러스트레이터를 하게 되는데 그림 그리는 방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술 한잔 하러 갈까? 아니면 남은 돈으로 소고기 덮밥을 먹을까? 도박을 게임으로 여기면 괜찮지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끝이다. 기본적으로 뇌는 뇌에 유익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계속 이기는 게 어려운데 다이스케도 그랬던 것 같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현금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비싸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갚고 남은 돈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노리다이스케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점점 더 많은 빚을 쌓게 되고 마침내 그는 심지어 만다린 오렌지에도 손을 대었습니다. 갱신사무소에서는 다이스케의 상환 기한이 매우 임박했다고 말합니다. 즉, 돌려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뜻이다. 다이스케는 돈 때문에 요코와 결혼하고 일단 결혼하면 상관없다. 아마 눈 뒤쪽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보고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이스케는 삼촌과 아내 요코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다이스케와 요코의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다. 그것은 다이스케와 요코가 헤어진 지 며칠 후일 것이다. 다이스케는 빚을 갚을 생각이 없이 사라진 것 같다. 요코는 다이스케에게서 소지품을 찾으러 간다. 내 생각엔 그 사람 집에 갔었던 것 같아. 집안은 누군가가 날뛰는 것처럼 보였고 다이스케의 어머니의 유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있었다. 내가 다이스케 어머니의 수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요코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남자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이 세상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눈이 있다는 것은 실망스러운 발견입니다. 연애와 결혼이 전부는 아니다. 적어도 다이스케나 히카리처럼 쓰레기로 변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술을